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닥치는 저녁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트위터 글을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런 말을 했지요. 불온 세력 집회는 원천 봉쇄해야 한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불온 세력이란 통치 권력에 순응하지 않는 세력이란 뜻입니다. 과거 일제도 이런 논리로 한국인들의 모든 집회를 원천 봉쇄했지요. 이제 다시 식민지 시대군요. 새누리당 지지자는 일본인, 나머지는 조선인. 지금 한국인은 두 종류의 국민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군복을 입고 나오건 가스통을 들고 나오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되는 1등 국민. 또 하나는 얼굴만 가려도 테러리스트 취급받는 하등 국민. 이런 게 바로 식민지 체제입니다. 3.1운동 때 일본 군경의 살인 진압에 대해서 전 세계가 비난했지만 대다수 일본인들은 잘하는 일이라고 박수쳤습니다. 생체 실험이나 난징 대학살 등의 천인공노할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건 일본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그를 지지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까지 돌아가나요? 예, 처음에는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이젠 일제강점기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그 시대를 비견케 하는 그런 환경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추린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한층 더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이 내놓은 혁신 전당대회 카드 받아라, 더 압박하고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표 주위에서 대표의 눈과 귀를 막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민심은 현역 20%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20%만 남기고 나머지 다 바꾸라고 요구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 당이 살 길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정권 교체의 희망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오늘 응답했는데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예됩니다. 내후년이 끝이었는데 김부현 법무부 차관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지만 제도로서 도입된 지 7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를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치 않고 좀 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천여 명이 집단 자퇴하는 방향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복면 토론회는 금기가 아닙니다. 혁신입니다. 경상북도가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는 인사혁신처가 주최하는 인사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복면 토론회를 우수 사례로 꼽았습니다. 7급 이하 직원들이 아무런 눈치를 보지 않고 도정과 조직 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복면을 쓰고 토론하는 복면 토론회 비간부 회의를 열었던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복면 토론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열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모레는 복면 안 됩니다. 모레 토요일 제2차 민중 총궐기 때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49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폭력 시위 전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집회를 신고하면은 당연히 교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경찰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흥사단과 YMCA 등이 소속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서울지방경찰청에다가 토요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은 거부한 겁니다. 연대회의 측의 집회 신고가 사실상 민주노총의 차명 집회라는 정황을 발견했다면서 여러 고려를 했을 때 이 집회가 폭력 시위로 얼룩졌던 지난달 14일 집회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해서 불허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하하, 듣다 보니 참 기가 막히네요. 차명 집회라니. 세상에 이런 폭거가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회는 허가받는 게 아닙니다. 신고할 뿐입니다. 경찰이 지금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녹음을 다 마쳤는데요. 긴급한 소식이 들어와서 뉴스를 추가합니다. 법원이 경찰의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군요. 경찰은 시위대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했는데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은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 재미월드 옹해야 과메기 공동 제공입니다.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만원이라고.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두 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만원에서 4만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만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만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만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혁신전당대회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제안대로 한다면은 총선을 앞두고 사생결단의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또 전당대회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제게 당대표직을 사퇴한 다음 다시 전당대회에 나서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긋지긋한 당내 분열,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문재인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총선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총선 기획단, 총선 정책 공약 준비단, 호남특위, 인재영입위, 선대위 등을 순차적으로 구성해서 총선 체제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총선 전에 당내 단합과 야권 통합을 통해 여야 1대1 구도를 만드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시간 허비가 있었던 만큼 발빠른 행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 특히 의원님들과 최고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은 혁신과 단합입니다. 혁신은 우리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유연하고 고용적인 진보, 유능한 진보의 길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신뢰받는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공천 혁신과 인적 혁신, 정책 역량,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 실력 있는 정당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때 경찰에게서 직사로 장시간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 정부 여당 인사 누구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왜 그러는지, 왜 사과조차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과를 하게 되면 불법 폭력 시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법률적 사과는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미 동영상이 진실의 대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뭐 또 따져봐야 할 진실이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철우 의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물대포 때문에 농민 백남기 씨가 아직 의심을 찾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만은 국가가 사과해야 되나 한다 이런 의견도 제기되고 있던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그것도 경찰청장이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사과할 아직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 충분히 진상조사를 이외에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물대포 쏘는 준칙에 따라서 했는 건지 그런 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집회가 폭력으로 가고 경찰이 부상을 입고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에 왔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형태에서 어떻게 물대포를 쏘는데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조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물론 인간적으로 시위는 연세 높은 사람이 다쳤다. 그런 것이 불명이 된 것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하면은 불법 폭력 시위를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는 법률적 사과는 충분히 진상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보너스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상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전국노총 위원장 김병식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2차 민중총궐기 저지 상경 기자회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보장한 국가이며 특히 노동자들에게는 한 발 앞선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나라이다. 한때는 노동자들이 가진 자와 재벌에 의해 일한 만큼 자기 몫을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87년도 노동민주화가 태동된 이후 현재의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천국으로 불리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들은 노동자를 가리켜 기종노조라고 부르며 이제는 황제노조라고 말하는가. 운동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노동이란 이름만큼은 이 땅에서 존경의 대상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진정한 노동단체이며 노동자를 위한 단체라면 자신들의 일터로 돌아가기를 전국노총은 호소하고 싶다. 민주노총이 자행하고 있는 현재의 행동은 운동이 아니며 노동자를 위한 대변이 절대 아니다. 당신들이 벌이는 행동으로 인해 경제는 뒷걸음치고 기업은 회의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결국 나라는 후퇴하고 기업은 해외 공장으로 짓고 노동자는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을 말 것이다. 김건중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이 단식 50일째였습니다. 오늘 비용원에 실려갔습니다.
총장과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단식 투쟁한 지 50일. 예. 김건중 씨는 어제 저녁부터 말을 하지 못했는데 병원에 입원하라는 주변의 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중 씨는 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보광 스님이 총장으로 있고 사찰에서 문화재를 절도한 의혹 등이 불거진 일면 스님이 이사장에 선임되니까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지난 10월 15일 대학 본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네, 이 같은 살인적인 무시, 비단 표절 보광, 절도 일면만 그러겠습니까? 온 사회가 비정하다 못해 야만적이기까지 합니다. 소통 안 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오늘 아침 상황을 전하는 동국대 학생들 이야기를 노컷뉴스가 담아봤는데요. 노컷뉴스 동영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아침마다 뭐 서로 깨우고 인사하고 그 정도 하는데 오늘은 깨웠는데 아무 말도 안 해서 눈만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서 응급차 불러도 되냐 의사 확인했는데 끄덕였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단식했을 때 워낙 건강한 그 선배였어서 30일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하는 듯 보였는데 30일 이후로 탄수화물 부족해서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 나기 시작했고 40일부터 오늘 50일까지 오는 그 10일 정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이미 40일부터는 그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하는 건 무리다라고 할 정도로 했는데 지금 원청 학생회장이 좀 투신도 결의한 상태인데 지금 연락이 잘 안 돼요. 아침부터 계속 연락을 해봤는데 잘 안 돼서 저희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2년 반 전에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의 한 인터넷 유저가 야당 인사와 호남 지역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고 초등학생 딸에게 성적 폭언을 일삼으면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끝내 좌익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2년 6개월 만에 좌익 교수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은 좌익 교수에 대해서 2년 반 동안 징계를 했다라고 밝혔지만은 진짜 징계를 했는지 번번이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편 이 사건의 당사자, 그러니까 딸이 성적 폭언을 당한, 기가 막힌 일을 당한 망치부인 이경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예. 2년도 크면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들한테 다 대주고, 나라면 저도 안 먹겠지만, 이런 댓글을 달았지요. 초등학교 3학년 사진을 구해서? 네. 따님도 그 글 봤죠? 그렇죠. 한참 전에 저랑 이 방송 인터뷰하신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 따님이 상당히 좀 세상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혹시 그러셨습니까? 어제도 악몽을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이고. 근데 그 꿈속에 경비원이 자기를 쫓아오는, 사실 이제 경비라고 그러면 예. 그 주민들의 안전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아이의 꿈속에는 경비원이 자기를 이렇게 쫓아오고 스토킹하는 그런 꿈을 꾼 거죠. 네. 그게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번에는 잠깐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성근 시민의 날개 대표 연결했습니다. 자, 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지금 시민의 날개 PC용 베타 버전을 열기로 했어요. 12월 10일 날. 예. 그래서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네. 시민의 날개가 어떤 단체입니까? 민주진보 포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체가 아니고요. 예. 사단법인 시민의 날개가 시민의 날개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 민주진보 진영에 이렇게 내미는 거죠. 이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십시오. 예. 의제별로, 직능별로, 취미별로 쭉 활동을 하시고. 네. 그런데 이를테면 선거 국면이 됐다. 예. 그러면 느슨하게 어깨 걸고 맞짱 뜹시다. 예.
그런 그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서 메일 기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 뭐 포털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말이죠. 뭐 저 카카오뱅크 받으면서 다 끝난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봤는데 말이죠. 네네. 자, 민주 진보 진영 여기 모여라 이런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그 국정원 국정조사 청원 서명운동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한 2주에 3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난번 고리원전 그 정지에 대해서도 경남 전체가 모여서 활동하고 해산해 버렸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한번 모였다 그러면 영덕의 문제, 삼척의 문제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누적되면서 확산될 수 있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네. 보니까 이번 그 투개표 감시 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일베들의 활동도 차단시키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런 제안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이런 운동들이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선거 투개표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민이 스스로 하겠다. 그래서 공정선거 감시단을 만들고 또 뭐 SNS 대응팀도 만들고 대응본부도 만들고 또 선거 국면에서는 뭐 각 정당별로 응원단도 만들 수 있고 뭐 등등 다양한 그 운동들이 이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차적으로 아무래도 공정선거 감시단은 제안을 해야 되지 싶어요. 지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날개 민주진보 포털 베타 테스터 등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베타 테스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이 등록 과정 마치고 언제쯤 이게 오픈하는지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네, 12월 10일 날 이제 베타 버전이 열리면 우선 그 한정된 분들만 초청을 해서 그분들께 활용을 하면서 요게 어떤 기능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뭐 등등 의견을 받은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이제 일반 시민에게 완전히 여는 거는 1월 중순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1월 중순이요. 그러니까 시민의 날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베타 테스터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용해 보고 뭐가 불편한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제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동안 워낙에 시민 정치운동 온라인에서 많이들 해보셨기 때문에 경험들이 많으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보자 이런 얘기. 자, 12월 10일에 그래서 행사가 또 있다고요? 12월 10일 저녁 7시 반에 서울시청 8층에 다목적 홀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베타 버전을 공개하는 그런 행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자들도 나오고 또 그동안 이제 이거 그 온라인 시민 정치 운동의 중요성을 제일 잘하는 분들이 팟캐스트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시민의 날개를 소개해준 팟캐스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EJ, 새날, 뭐 팟짱, 뭐 신넘버 3, 나침박 등등 해서 망치부인해서 이제 그 진행하셨던 분들, 그 소개해 주셨던 분들도 초청을 해서 무대에서 한 40분 정도 특집을 만들까 합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 시민의 날개를 응원한다 이래서 그리고 오래간만에 낙곰수 원래 멤버들 3분도 참석하셨죠. 그 바쁘신 분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뭐 맘대로 하라 그랬어.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좋다. 뭐 이 평생 어떻게 사는지 보자 그랬어. 알겠습니다. 자, 그 현안과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문 대표님께.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이제 그 혁신 전당대회를 제안했었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오늘 거부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한민국의 기본 골격이 헌법이잖아요. 당의 골격은 당원 당규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선출했거나 의결했거나 합의했던 사항은 지키는 게 기본 도리죠. 그런 면에서 그 일종의 지난 전대 불복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거기다가 혁신안은 이미 만들어져서 당내 의결 절차,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다 의결해 놨고 집행하는 중이고
근데 이걸 되돌려서 다시 뭐 논쟁을 한다 이런 것 자체가 네. 적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뭐 잘 판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문재인 대표가. 네네. 예. 자, 우리 그 문성근 대표님은 또 지난 총선 때 부산에서 출마하셨는데요. 뭐 내년에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지구단 관리를 했거든요. 지역 활동하셨죠. 예. 네, 시민문화 교실도 만들고 행사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예. 이 시민의 날개가 그 초정파 모임이에요. 민주진보 진영이래 초정파, 그러니까 정당 지지는 각자 하셔도 좋은데 예. 그 새누리당 확산을 막자는 시민은 다 모이자는 성격의 플랫폼이라서 이거를 제안하는 제가 특정 당의 복당과 출마를 예정하고 있어서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 7월에 이 운동을 제안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말. 예. 그래도 뭐 이 부산이라는 국지적인 그런 현장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장에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뜻이니까요. 예. 네. 또 그 의미를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성근 대표님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무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진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네, 오늘은 가짜 이명박 씨를 초대했습니다. 이명박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명박 씨라니. 전직 대통령 예우가 소홀하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명박 씨밥 새끼 잘 드십니까? 뭐라고? 지금 나한테 욕을 했나? 아니요. 이명박 씨 밥 새끼 잘 드시냐? 이게 어떻게 욕입니까? 이래저래 대접이 소홀하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참 죄송한데 너무 안 똑같습니다. 예, 이거 이해하고 들으실 수밖에 없겠네. 우리 애청자분들이요. 예, 자 오늘 오신 이유는 내가 잘 알지요. 내 페이스북이 포털에서 뜨겁더만. 내가 한마디만 하면 여전히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는 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국가원로가 아닌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이렇더군요.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살아갈 가치가 있다. 요즘 살기 편하신 모양입니다. 연금 따박따박 나오지. 또 경호원 배치되지. 그리고 운동도 다니지. 세상에 이런 태평성대가 또 있나. 마치 YS 시대 같다. 여기서 YS는 요순시대다. 지금 요순시대 같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계신데 만약에 현 정권이 우리 이명박 씨한테 삐딱하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바로 지필 모드로 들어가야지. 출판 모드로 들어가야 한다. 자서전 또 만들면 된다. 사실 지난번에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을 때 청와대가 잔뜩 긴장하긴 하더군요. 자, 근데 대통령의 시간이란 책을 내시면서 여기에 모든 이야기를 다 담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 이야기, 담지 않으셨던 이야기, 탑시크릿이겠죠 아무래도? 그 이야기는 언제쯤 나옵니까? 글쎄 말이다. 쓸 부분은 많은데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봤어.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제가 키워드만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맞다 틀리다 이렇게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사생활. 사생활은 무슨 여자의 비밀을 밝히는 것은 사대대장보답지가 않다.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최태민, 정윤회 이런 거 묻지 말라. 재산 형성 과정, 유경재단 비리, 오촌 살인 사건의 비밀 이런 거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면 안 된다. 좋습니다. 사생활 카테고리는 그렇다 치고요. 혹시 선거? 선거 이야기? 선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청와대 주인이 나 없이는 도저히 당선될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겸손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크리스천답지 못한 것이다. 내 입으로 그런 교만한 말은 참아 못한다. 2012년 12월 19일 오후 그 대반전의 시간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된다. 어머니의 유지를 거역하게 되는 것이다. MB님, 사실만 말씀하세요. 교만하신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카드는 꺼내는 순간 카드가 아니다. 카드가 있기는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다. 직불 카드. 신용카드는 갖고 있다가 카드를 긁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절대 갖고 다니지 않는다. 직불 카드를 긁고 잔고가 없네? 이러면서 딴 사람이 돈 내게 해야 한다. 이게 생활의 지혜가 아닌가. 야, 왕짠돌이라는 별명에 부합하시네요. 짤 땐 짜지만 내 스케일은 만만치 않지. 내 스케일은 감히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나다. 사실 내가 역사를 만들지 않았는가. 역사를 만들다니요? 그렇다면은 정상적이라면 탄생 자체가 안 됐을 박근혜 정권을 창출시킨 역사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까?
돼지. 그게 궁금한가? 아이, 궁금하죠. 만악의 근원이자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인데요. 박근혜 보고 내 뒷조사하라고 해봐라. 그러면 나도 박근혜 네가 뒷조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걸 입증해 줄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이거 지켜보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내가 죽으면 어찌 될까? 잠시 숙연해졌다. 그분의 삶이 묻어있는 국회, 청와대, 상도동 자택을 거쳐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는데 나는 어디를 들를까? 생각해보니까 갈 곳이 많다. 우선 내가 아이스케이크를 팔았던 포항 죽도시장, 청소부로 일했던 이태원 시장, 내가 다녔던 고려대, 현대건설 사옥, 그리고 청계천, 4대강, 서울시청, 청와대. 이거 빼시면 안 되죠. 위장 전입하셨던 회연동, 또 도곡동 부지, 또 BBK 사무실이 있었던 남대문, 그리고 영포빌딩 옆에 개고기집, 그리고 바람 쐬러 가셨던 청평별장, 그리고 내곡동 사저터, 거기 가셔야지요. 야, 이 돼지, 너 이 새끼, 내가 패스트균을 옮길 수가 있다. 패스트균. 패스트균요? 쥐가 옮긴다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활동 계획 말씀해 주시죠. 조용히,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쌓아둔 돈 계산하면서. 하지만 나를 건드리는 순간 그때는 내가 악마가 될 것이다. 정말 공약 지켜달라고 그 말 한마디 하러 간 거잖아요. 평생을 진짜 제가 딸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 저희 아버지 평생을 그렇게 그냥 바르게만 살아오신 분인데, 근데 아버지 이렇게 만들어놓고 거기 누구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투쟁 시위만을 일삼는 민노총이 대한민국에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3만 부를 넘어서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익명성에 기댄 폭력 시위꾼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협박에 지배당한다면 우리는 시민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예일 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가만히 있어. 이것이 국가입니까? 이것이 국가입니까? 12월 5일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입시다. 가장 평화롭게, 그러나 가장 단호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합시다. 우리의 힘은 작지만 합치면 커집니다. 12월 5일 오후 서울 광화문입니다. 공화국 논평, 황교안을 신뢰하고 김진태를 총애하는 등 검사에 대해서만은 덕후 기질이 다분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검사에 나아갈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요망한 여검사 임은정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성공한 검사 황교안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아버지 박정희 동지께서 하신 일은 무조건 정의가 돼야 하는 시대에 아버지에게 과거 개겼던 사람들을 끝내 구형 단계에서부터 무죄를 내리는 등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워도 용납할 수 없는 보왕무도한 공격 행위를 자행했다. 특히 진범이라면은 책임을 묻고 누명이라면 그 누명을 벗겨주는 게 검사의 의무라고 배웠다고 뚫린 입이라고 치거리는데
이는 진범이라도 박동지 편이면 벗겨주고 누명이라도 비박부터는 누명을 더 그럴듯하게 사실처럼 포장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박동지 시대 검사의 의무이건을 이를 부정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문정은 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검사를 해온 바 정신 이상은 없는지 두뇌 검사를 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은 이문정에게 준 검사 임명장을 찢어버리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리고 끝내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서 가루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거 이제 4번 남았어. 또한 이문정 외에 주진우를 기소하지 못하게 만든 박은정 검사도 문제인 바 황교안은 앞으로 은정이라는 이름으로는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문정, 박은정 방지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향후 검사가 검사답지 못하면 검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즉각 피고의 입장에서 재교육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수사한다는 얘기야. 누명 씌워서. 네, 칼바람이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는 제주도를 비롯해서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큰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 경남 서부와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눈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밤사이 기온도 뚝 떨어져서 내일 아침에는 추위도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영하 4도, 대전 0도, 전주 영하 1도 등이 예상됩니다. 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